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관 구매품의 형태를 이해하고 정리하여 활용할 수 있다. 조립 시 필요한 부품을 빠르게 모델링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접합 피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형태를 조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일반 구매품의 정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며, 조립 시 모델링이 누락된 부품을 빠르게 모델링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모든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예제 조립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구매품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가동용 구매품이요. 자, 일반 구매품을 가져오는데, 일반 구매품이라고 하는 건 이제 KS 규격이나 아니면 ISO, 뭐 기타 이제 각 국가에서 정해준 표준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매품이 아니고요. 각 회사에서 특수하게 자기네 회사 기준에 맞춰서 개발한 이제 개발품들,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대자동차의 뭐 아반떼라든가, 아반떼는 현대자동차에서만 만들고, 아반떼라는 그 자동차의 이제 사이즈가 뭐 표준적인 건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특수하게 그 메이커에서만 개발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구매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동용 구매품인데, 가동용 구매품 중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합 실린더라는 걸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합 시스템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신 분들은 이제 공합 실린더가 뭔지는 아실 거고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압축된 공기를 이용을 해서 어떤 동작을 이뤄내는 거고요. 그 압축된 공기로 동력 원을 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터랑 다르게 전기가 아닌 압축된 공기를 통해서 전진, 후진 또는 회전 뭐 이런 동작들을 해줄 수 있는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메이커가 있는데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이커를 일단 사용을 할 겁니다. 뭐 그 메이커를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표준적인 메이커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합 실린더의 가장 대표적인 메이커 두 군데가 있는데 페스토와 SMC가 있는데, 저는 SMC 실린더를 한번 가져와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부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삽입 확장을 하고요. 자, 맥마스터가 있는데, 맥마스터 같은 경우는 SMC 제품군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단지 문제는 공합 실린더는 제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맥마스터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구매품을 갖고 온다기보다는 거의 표준 구매품을 갖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방식은 일반 구매품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방법 중 어떤 걸 쓰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성향과 맞는 거는 인서터 매니팩처 파트가 제 성향하고 맞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 자, 접속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이커 기준으로 찾을 거니까 이제 SMC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봤더니 옆에 지금 알파벳이 나와 있던 게 사라졌네요. 저거 사라지면은 마우스 휠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다 보면 옆에 다시 나옵니다. 빨리 찾아가려면 S로 시작하니까 S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SMC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두 가지 항목이 있네요. SMC와 이제 SMC 코퍼레이션이 있는데, 두 개가 이제 SMC 제품군 중에 다루고 있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가 찾는 이제 공합 실린더 같은 경우는 SMC 코퍼레이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공합 실린더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가동을 하는데 이런 동력을 전달해주는 이런 유닛들을 일반적으로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클릭해 줄 거고요. 자, 액추에이터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표준에 해당하는 에어 실린더, 공합 실린더죠. 자, 에어 실린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MB 타입의 에어 실린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클릭을 해주고, MB 타입에도 뭐 이제 로드의 형태라든가 뭐 기타 동작 형태 아니면 연결되는 조인트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표준이 되는 MBZ. 자, 이거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 실린더에 대한 사양들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실린더 내경이라는 게 있는데 32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눌러주시면 뭐 다른 직경을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카탈로그를 보고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연결 형태, 설치 지지 형식 이런 것도 변경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이 실린더가 앞에 이제 위쪽에 구멍이 보이시죠? 이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앞쪽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여기 앞에 있는 로드가 뒤로 후진을 하고요. 뒤쪽에 있는 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면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압력에서 이제 전후진 동작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장치인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스트로크는
내가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전진 후진하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25mm를 전진할 수 있고 후진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으니까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바로 퓨전으로 불러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토데스크 퓨전 360 클릭을 해주고요. 당연히 지금은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로그인하라고 뜰 겁니다. 자, 로그인 했고요. 다시 한번 오토데스크 퓨전 360 클릭을 해주고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위에 경고가 뜨겠죠. 자, 떴으면 이제 열기 클릭해주고요. 자, 로드가 되면 이제 이렇게 퓨전으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지금 뭐 이 화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위치는 변경하지 않고 이 상태로 확인할게요. 자, 근데 이제 얘도 조립하려고 이제 어딘가에다 붙이려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잡아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따로 움직입니다. 당연히 조립하려고 하면 이게 통째로 이렇게 하나의 구성 요소로 들어와 있지만 통째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자, 컨트롤 Z로 자, 원래 위치로 돌려줄게요. 자, 이렇게 원래 위치로 돌려줬는데 그러면 이전에 했던 방식은 여기서 자, 여기를 확장해서 들어가 가지고 자, 여기 있는 부품들을 전부 조립해서 자, 강체 그룹으로 전부 다 잡고요. 그 다음에 4개 선택되는데 이거는 취소할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해서 자, 확인해 줍니다. 자, 이러고 나서 다시 빠져나올게요. 빠져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잡아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한 가지 뭐냐면 이 실린더 앞에 있는 로드가 앞으로 전후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후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체 그룹으로 저렇게 조립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하는 가동 부품들은 기준을 알아가지고 일단은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컨트롤 Z 해서 컨트롤 Z 한 번 더 눌러서 강체 그룹은 제거해 줄게요. 자,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이때는 개별적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컨트롤 Z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품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할 건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조립하기 다소 어려우니까 단면을 좀 잘라서 볼게요. 그래서 검사해서 단면 분석 자, 하고 여기 있는 정면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자, 여기서 XZ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방향은 반대로 돌려서 내부가 이렇게 보이도록 확인해 주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지금 보시면 얘가 전후진하는 거리가 25m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 벽과 요 벽 사이에 이 틈새 거리, 이 사이 거리가 이제 25mm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서 뒤쪽을 밀어주게 되면 얘가 전진해서 요 벽에 막힐 때까지 전진을 하고 이제 앞쪽에서 공기가 들어오면 다시 뒤로 밀려가서 이 뒤에 있는 벽에 닿을 때까지 전진을 하는 거죠. 그런 동작을 할 수 있게 내가 직접적으로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조립하기 힘드니까 좀 위치를 좀 옮겨주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옮겨줄게요. 자, 일단 앞에 있는 여기 요 부분이 나사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나사가 나 있는 건 표시가 안 돼 있죠. 나사로 돼 있고 그 안에 앞에 이제 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을 요 앞에다 나사로 고정을 하고 걔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서 너트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개를 먼저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합 자, 기준은 이제 요 앞에 있는 면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면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잡히죠. 요렇게 중심 잡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구멍이 요 앞에 면을 같이 할 건데 요 면에 저 가운데 있는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센터가 딱 맞아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안쪽으로 자, 이렇게 클릭. 자, 이렇게 맞추는데 자, 요렇게 틀어지는 게 아니라 반전 눌러서 요렇게 딱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트가 요렇게 앞단에 딱 끝나서 맞물려 있으면 다른 물체를 끼지 못하겠죠. 그러려면 이 너트가 살짝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이땐 이 기준으로 조립하고 이때 접합 정렬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화살표를 가지고 뒤로 살짝 앞뒤로 살짝 밀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살짝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앞으로 좀 오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앞으로 오게 하고 요 튀어나오는 거리는 본인이 직접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 8mm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8mm 정도 나사가 껴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너트로 잠가준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놓을 겁니다. 나중에 이 값은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실제 조립을 하고 저 값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은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이제 이 두 부품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둘 사이에는 강체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동작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요 안에다 넣어줘야겠죠.
자, 이제 저는 이 바디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으로 하는 게 두 번째로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얘한테 붙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립해서 접합을 실행을 하고요. 자, 저는 일단 여기 뒤에 있는 이 원에 여기 중앙, 그쵸? 정중앙. 자, 여기는 컨트롤 키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중앙이 잡힙니다. 선택. 자, 그 다음에 얘가 요 안쪽에 있는 이 원면에 중앙. 자, 여기도 선택. 해주면 이렇게 붙겠죠. 얘가 안 따라오는데 이건 앞에서 한번 베어링 때 보셨죠? 안 따라오지만 둘 사이에는 강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누르면 따라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동작 상태가 얘가 전후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동작을 그냥 강체로 두시면 안 되고 동작을 클릭해서 여기서 전후진 슬라이더 해주면 이렇게 전진 후진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조립이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일단 얘가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전후진을 안 하거든요. 이걸 전후진을 시켜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가 본체니까 얘를 일단 고정시키겠습니다. 고정. 자, 위치는 되돌릴게요. 원래 위치로. 자, 되돌리면 다시 이렇게 단면이 잘린 채로 이렇게 표시되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상태로 이제 고정시키고 나면은 이제 얘가 고정이 됐으니까 이제 얘를 잡아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전진 후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죠. 자, 얘가 전후진하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전후진하는 건 이 내부 공간 내에서만 전후진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뒤로 뚫고 들어가고요. 앞으로 뚫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동작 범위 내에서 동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준 적합 조건에다가 제한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접합을 설명드릴 때 제한이라는 걸 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둘 사이에 들어간 접합 조건은 여기 지금 구성 요소 안에 들어와서 접합을 준 거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습니다. 자, 여기를 확장을 하면 처음에 강체인데 강체는 여기 너트를 고정해 준 건데 이 둘 사이에는 동작이 없이 강체가 맞습니다. 그리고 동작이 있는 건 두 번째 슬라이더죠. 자, 슬라이더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뒤에 이렇게 접합 제한 편집이 나오고 클릭을 해준 다음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이 있는데 얘를 앞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25면 될 거예요. 25mm까지만 갈 수 있다. 그러면 앞단이 딱 닿는 상태로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자, 이렇게 이제 제한 조건을 주고 나면 자, 화면을 돌려서 움직여 보면 이렇게 제가 더 당겨도 더 나갈 수 없고 더 뒤로 밀어도 더 뒤로 갈 수 없는 형태로 조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작 조건을 맞춰서 조립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주고 나서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고 이제 다른 부품들을 갖다 놓고 조립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구매품, 특히 가동하는 구매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저희가 전에 조립하던 거 다시 열어서 조립을 마무리 지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전에 작업했던 거 저장해 놓은 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패널 확장을 하고 32차시에 저장을 해 놓은 걸 더블 클릭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품은 29차시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눌러서 이제 29차시로 변경을 해 놓고 부품들이 다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축을 이제 베어링이 들어왔으니까 베어링에 맞춰서 조립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축의 이제 안쪽에 있는 요 면과 아니면 요 반대쪽에 있는 요 면, 요 두 면이 베어링 저 안쪽에 있는 면과 딱 닿는 형태로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번 부품인 본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안쪽을 선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1번 부품이 안 보이면 좋겠죠. 자, 그래서 1번 부품의 가시성을 클릭해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보이고 얘네들은 1번 부품의 위치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되진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접합 조건으로 조립을 하면 되겠죠. 자, 접합. 자, 사용되는 면은 이쪽 면이나 반대쪽 면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쪽 면이 지금 보기 편하게 돼 있으니까 이쪽 면을 잡아줄 거고요. 자, 이쪽 면에 정중앙을 잡아줄 거죠. 면이 있는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안쪽에 중앙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면을 돌려서 자, 저쪽 면은 베어링의 이쪽 베어링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이 면에 닿겠죠. 자, 이 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가운데 쪽으로 자, 클릭 해서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되겠죠.
자, 동작이 지금 슬라이드로 돼 있는데 얘는 동작이 슬라이드가 아닙니다. 여기 단이 딱 걸려서 앞뒤로는 움직이지 못하겠죠. 대신에 베어링이 껴져 있는 거니까 회전 운동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으로 가셔서 유형을 회전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베어링이 껴진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로 동작을 한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조립이 완료되죠. 자,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다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체가 가리고 있는 내부 영역엔 더 이상 조립되는 게 없습니다. 본체가 이제 보여도 상관이 없겠죠. 다시 본체의 가시성을 켜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깥에 있는 커버. 자, 커버가 4번이네요. 자, 4번인데 그러면 3번이 없네요. 자, 그럼 3번이 왜 없는지 한번 조립도를 열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조립도에서 이제 3번 부품이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3번 부품은 지금 보면, 자, 여기 있네요. 3번 부품. 자, 여기 있고, 이제 요 지시선을 따라가 보면, 이제 여기 얇게, 띠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3번 부품입니다. 보시면 이제 두께는 여기 0.5라고 써 있고요. 3번 부품 이제 보시면 가스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켓은 이제 실링의 일종이에요. 실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부에 있는 액체 또는 기체 같은 이제 유체가 바깥으로 새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밀폐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부에 이제 뭐 윤활유라든가 기름들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 걸 새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금속 대 금속이 다 있으면 이제 그 틈새로 셀 수가 있으니까, 실링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가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 저 가스켓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을 이제 커버를 해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고무 같은 재질로 거의 이제 실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고무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의 온도라든가 아니면 가동되면서 발생되는 압력, 힘들에 의해서 쉽게 파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넓은 면적을 댈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켓이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고무 재질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좀 높은 압력과 그런 걸 겹치기 위해서 금속으로 된 재질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재질 표시된 거 보면 서스라는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속을 이제 가스켓으로 사용을 할 때는 밀폐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금속이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금속 대 금속이 닿는 거를 또 금속이 막아준다. 그것도 개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금속 가스켓을 사용을 할 때는 실란트라는 걸 표면에다 도포를 해서 약간의 고무 피막을 코팅을 해준 다음에 그러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밀폐하기 위한 두께 0.5mm의 철판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저거는 지금 구매품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제작품으로 제가 품번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예제 그리고 과제에는 저런 도면은 없었어요. 저걸 도면을 굳이 제공하지 않은 건 되게 형태도 단순하고 간단한 거기 때문에 굳이 도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조립을 하다가 갑자기 필요한 부품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모델링 해가지고 적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퓨전 360으로 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가스켓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켓 작성할 때 퓨전 360의 장점은 이 상태에서 바로 별다른 작업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가스켓은 이면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외경은 여기 바깥쪽에 있는 저 외경, 그리고 내경은 요 안쪽에 있는 여기 아니라 못따기가 돼 있는 이 직경하고 일치시켜서 돌출을 시켜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면에 필요하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자, 여기서 스케치 작성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바깥쪽에 원은 그려줄 필요 없습니다. 형상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원 같은 경우는 화면을 돌려보시면, 자, 얘는 잡히지만 얘는 안 잡혀요. 요 안쪽에 있는 저기는 안 잡히는데, 우리는 내경을 저 안쪽에 있는 못따게 돼 있는 내경하고 맞춰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형상을 투영을 해줘야 돼요. 작성 가서 투영 포함, 형상 투영해서 내부에 있는 요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이렇게 투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스케치는 끝났습니다. 외경은 요 형상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는 우리가 스케치로 잡아줬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해주고 돌출 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로 여기를 선택을 하고 내부 여기까지 오려면 요 사이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리게 되는데, 지금 구멍이 저만한 크기로 뚫리면 안 됩니다. 저거는 M4 나사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저기 뚫려있는 구멍은 M4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구멍은 일단 다 메꿔줄 겁니다. 그래서 안쪽도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러고 나서 두께가 0.5라 그랬으니까 0.5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은 세 번째로 당연히 세 번째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근데 나사가 지나가야 되니까 나사가 지나가는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나사가 지나가는 구멍은 뭐다? 나사 여윳구멍이다. 그럼 뭘로 뚫어야 된다? 당연히 구멍으로 뚫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케치를 그릴 때 구멍을 그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구멍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되는 면은 이면입니다. 이면을 선택하고 중심 위치는 어떻게 잡아줘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갖다 대면 나사가 있는 부분에 이 원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 원의 중심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별도의 스케치 없이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우리 뚫어줄 거는 완전히 뻥 뚫어줄 거니까 거리가 아니라 모드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모드로 선택했을 때 미리 보기가 이 형상을 전체를 다 관통하는 걸로 나와요. 걱정되는 건, 그럼 본체에 있는 나사구멍까지 다 뚫어버리는 거냐? 걱정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본체는 지금 이 디자인에 있는, 형상이 아니라 별도로 돼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 디자인에 있는 형상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지, 이쪽에 있는 구성 요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돼도 안 뚫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구멍의 유형, 단순으로 놓고, 나사, 여유값이니까 틈새로 놓고, 그 다음에 드릴 점은 관통할 거니까 필요가 없겠죠.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표준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ISO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자, 여기 나사값 같은 경우는 외우고 있어요. M4다. 자, 그 M4면, 구멍의 직경은 4.5, M4보다 크게 저렇게 뚫린다. 라고 나오고요. 절단한 객체 확대해 보면은 본체 1, 즉 얘 하나만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얘 뒤에까지 뚫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걱정하는 것과 달리 미리 보기 나온 것과 달리 이렇게 나사 있는 부분은 뚫리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원형으로 이제 둘러야 되니까 원형 패턴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 여기서 자, 패턴, 그 다음에 원형 패턴. 자, 여기서 객체 유형은 당연히 피처, 구멍을 뚫어준 피처죠. 그리고 객체는 선택해서 이제 구멍 안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축. 자, 축 같은 경우 여기 선택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이 원통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 축을 선택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같은 축이죠. 그래서 이 원통을 딱 선택을 해서 자, 개수는 총 4개.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4개의 구멍이 모두 뚫려서 나사가 지나갈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스켓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조립을 하면서 모델링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모델링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이 물체 지금 마우스로 제가 잡아서 움직여보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는 이제 요 디자인에 있는 하나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는 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가스켓이 여기만 필요하냐? 아닙니다. 반대쪽도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쪽도 또 그려주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립품을 다 구성하고 나서 파트 리스트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본체로 남아 있으면 얘는 파트, 부품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파트 리스트에서 누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부품으로 인식시켜줘야 돼요. 자, 부품으로 인식이 되려면 무조건 이 밑에 있는 것처럼 구성 요소의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럼 작성된 본체를 어떻게 구성 요소로 변경을 하느냐? 자, 이 본체 1번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자,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을 클릭해 주시면 본체라는 자원 폴더가 사라지면서 밑에 구성 요소 하나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가스켓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여기 한번 클릭하고 천천히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켓. 자,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스켓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리고 구성 요소를 변경하게 되면 아까 마우스로 잡아서 움직였을 때 안 움직였지만 이제는 움직이는 게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위치는 옮겨주지 않을 거예요. 컨트롤 Z. 자, 왜냐면 어차피 다시 접합으로 조립을 해줘야 되는데 위치로 옮겨주고 접합으로 조립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위치에서 바로 조립해 주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이미 위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조립을 확장을 해서 현 위치에서 접합,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걸 선택을 해주고 자, 누구랑 누구를 접합해 줄 거냐? 본체, 고정되어 있는 본체와 그 다음에 그 겉에 있는 가스켓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현 위치의 접합은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두 객체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단순히 이제 강체로만 접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접합 유형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회전시킬 거다. 얘가 조립되고 나서 회전해야 된다. 그럼 회전해 줄 수 있고 아직 회전을 안 하는 건 내가 회전축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에 있는 저 중앙축. 자,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중앙축을 잡아주면 저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조립이 된다라고 지정할 수 있고요. 다양한 조립 가동 동작 유형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체죠. 예, 강체로 고정된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놓고 반대쪽도 가스켓이 필요하죠. 그러면 반대쪽 가스켓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가스켓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같은 위치에 붙여지고, 자, 위치를 옮겨주죠. 자, 옮겨주고 확인. 자, 얘 같은 경우는 현 위치에서 접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치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부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접합을 통해서 위치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접합 선택하고요. 자, 이 면에, 이쪽에 있는 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정중앙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돌려서 마찬가지 이 면에,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가운데 정중앙 선택해서 그 위치를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동작이 지금 회전으로 되어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동작 가서 회전이 아니라 강체다라고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반대쪽 가스켓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조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필요한 부품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조립하는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모델링해서 조립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조립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켓을 넣었으니까 커버를 씌우도록 하죠. 자, 커버는 4번 부품입니다. 저기서 4번 부품, 자,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 정중앙에 원점 위치에 맞춰서 놨고 위치는 좀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접합으로 조립하면 되는데 커버는 애당초 이제 두 군데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자, 하나를 더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쪽 커버는 이 뒤쪽에, 그리고 이쪽 커버는 이 앞쪽에 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합 실행하고요. 자, 요 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정중앙이, 그 다음에 요 가스켓 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정중앙에, 자, 이렇게 조립이 되어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회전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우측 문도 눌러서 지금 보면 요 나사 위치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나사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여기서 각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도를 좀 돌려준다든가 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은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커버는 볼트를 체결하고 나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동작은 그냥 강체입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다시 접합, 오른쪽 클릭, 반복 접합 눌러주시고, 자, 요 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정중앙. 자, 그 다음에 화면 돌려서, 자, 요 바깥면에, 가스켓의 바깥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정중앙 선택해서, 자, 이렇게 붙여주고, 자, 저측면도 눌러서 나사 위치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당연히 조건은 강체입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하죠. 일단은 볼트가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오일 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다 표준 구매품입니다. 표준 구매품이니까 당연히 구매품에서 갖고 와야겠죠. 일단 먼저 오일 실부터 갖고 오도록 할까요? 자, 우선 이제 오일 실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가서 맥마스터 카로 갈게요. 이제 다른 카탈로그나 뭐 그쪽으로 가봐도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오일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국내 규격에 맞는 걸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제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도면에 나와 있는 그 형번 같은 경우는 KS 규격에 맞춰진 형번이지 외국 형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번으로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맥마스터카에서 비슷한 걸 찾아야 되는데 오일 SA 실이라고 치고 엔터 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기서 세부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오히려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사이즈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메트릭 밀리미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 OD, 아웃D 외부 직경입니다. 외부 직경은 형번에 나와 있어요. 형번에 15, 25, 7이라고 나와 있는데 15가 내경이고 25가 외경이고 7이 두께입니다. 그러면 이건 외경이니까 이게 25가 나와야 돼요. 25mm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경이 15mm, 12mm, 15mm 두 개 있는데 15mm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께를 확인하는데 두께가 7mm짜리가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 국내 지금 맥마스터에서는 국내 규격하고 이제 사이즈조차도 맞는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닫기하고 다른 데서 찾아보죠. 그 다음에 삽입. 자, 이번에는 인서트 매니팩처 파트. 자,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오일실이라고 찾겠습니다. 오일 SEAL 엔터. 자, 검색을 하고요. 자, 여기서
오일 무급 유실 회전용 외주 고무 타입. 일단 이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내경이 여기 DD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내경인데, 여기 클릭해서 자, 15로 맞춰주도록 하죠. 자, 그러면 외경이 25로 맞춰졌고, C가 두께입니다. 두께가 7mm로 맞춰졌네요. 요게 지금 저희랑 딱 맞네요. 15, 25D. 물론 이제 미리 보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업데이트 해보면, 지금 저희가 한 게 앞에 S가 써 있는데, S가 써 있는 건 요 앞쪽에 요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X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맞는 다른 타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다운받아야 되니까, 오토데스크 퓨전 360 클릭하고요. 자, 진행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기 눌러주시고, 부품이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면 이렇게 팔레트가 나오고 이제 위치는 옮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얘도 이제 요 앞 뒤로 두 군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복사해야겠죠.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위치 그냥 캡처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는 또 옮겨줄게요. 자, 확인.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일 시리즈 두 개가 생겼습니다. 이제 오일 실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오일 실 같은 경우는 조립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평평한 평면이 맞고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 요 뒤쪽을 보시면 좀 깊숙이 파져 있어요. 요 깊숙이 파진 쪽이, 자, 요 뚜껑의 커버에 이제 요 구멍 안으로 들어갈 건데, 파진 쪽이 요 안쪽 면을 바라보게 조립이 돼야 됩니다. 즉, 이면에 닿는 게 여기 있는 요 평평한 요 면이 아니라 요 반대쪽에 있는 요 끝 모서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면이어야 돼요. 그거를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접합 해주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면이 좁으니까 충분히 확대를 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아래쪽 중심을 클릭.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축소해서 자,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을 선택해서 클릭. 자, 이 둘 사이에도 뭐 회전이나 그런 거는 굳이 줄 필요는 없고요. 동작에서 강체인 상태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을 하시면 돼요. 자, 뒤쪽이 이제 이렇게 안쪽이 깊게 파져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에 있는 요 끝면이죠. 그래서 접합. 자, 이 면에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요 중심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안쪽에 오일실이 껴지는 요 면에 컨트롤 키 누르고 중심을 잡아서 클릭. 이렇게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링.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오일실을 이렇게 조립을 했고요. 그 다음엔 볼트입니다. 자, 볼트는 제가 일부러 이제 두 군데서 한번 불러올 거예요. 자, 볼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제 삽입 가가지고, 자, 일단 맥마스터를 먼저 하겠습니다. 맥마스터. 자, 맥마스터 같은 경우는, 볼트 같은 경우는 찾기가 쉬워요. 제일 처음에 그림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죠. 스크류 앤 볼트. 클릭해주고요. 저희가 필요한 볼트가 머리 모양이 다양한데, 소켓 헤드 스크류입니다. 그래서 육각형의 렌치가 들어갈 수 있는 헤드를 갖고 있는 볼트인데, 자,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재질에 관련된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원하는 거.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알로이 스틸로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이제 단위는 메트릭 밀리미터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M4. 자, 그 다음에 피치는 바꿀 수 없고 길이 같은 경우는 도면에 이제 M4 곱하기 10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10이에요. 10짜리를 선택을 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요 리스트에서 골라주면 되는데 리스트에 있는 거 다 똑같은 사이즈니까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볼트가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위치로 옮겨준 다음에 확인. 해주면 이렇게 볼트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저는 맥마스터 거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를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보면, 이게 나사가 나 있는 형태가 전부 다 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널링이라고 해서 이제 손으로 이제 돌릴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널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도 모두 모델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도면적으로 이걸 전개를 할 때 시꺼멓게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물론 이제 저걸 그냥 쓰실 분들은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걸 찾아볼게요. 삽입. 자,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자, 매뉴팩처링 파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맥마스터 걸 쓰는 게 속이 편합니다. 왜냐면 찾기가 쉬우니까요.
이게 매니팩처링 파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메이커블로 정리가 돼 있고 여기다가 그 비고란에 써 있는 사이즈를 입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형태가 안 나와요. 만약에 이제 M4다. 그리고 한 칸 띄고 곱하기 10 길이가 10이다. 자, 이렇게 적어준다 그러면 이제 볼트가 나오느냐? 볼트가 나오긴 나오는데 볼트 머리 형태가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온 것 중에 제가 원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할 때, 자, 여기 X로 제거해주고요. 좀 길게 영어로 써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 머리 모양을 가진 볼트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쓸 수가 없으니까, 헥사곤이 육각이고요. 그 다음에 구멍 형태로 뚫려 있으니까 SOCKET, 소켓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EAD, 머리가. 그 다음에 BOLT, 볼트. 머리에 육각형의 소켓이 뚫려 있는 볼트를 찾아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물론 여기도 제가 원하지 않는 형태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형태에 비슷한 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KS 규격이 ISO를 따르고 있으니까 ISO라고 써 있는 걸 선택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선택을 해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걸 한번 선택을 해보면, 자, 디아미터, 여기를 이제 우리 나사 사이즈 M4니까 이걸 4로 바꿔줘야 되는데 클릭해 보시면 6밖에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게 6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엔터를 치고 다시 재검색을 해야 됩니다. 재검색하고 여기 있는 것 중에 ISO 써있는 4개 중에 첫 번째 거 아니었으니까 제일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거 선택하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아미터 직경을 자 4가 있네요. 다행히도. 4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길이값 L, 자 이거는 10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원하는 규격이 나왔네요. 미리 보기 업데이트하고 자, 원하는 형태인지 한번 쭉 돌려서 보고요. 이제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형태네요. 자 여기서 이제 오토데스크 퓨전 360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자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자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기다리시면 자, 볼트가 삽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치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이쪽에는 나사선이 모델링 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사 표현도 아예 안 돼 있어요. 만약에 나사 표현이 안 돼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럼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성 요소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사선을 삽입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자, 여기 뒤에 있는 점을 눌러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성해서 스레드로 가셔서 이 원통 표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크기 감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M4 0.7이다 라고 우나사로 자동적으로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사선이 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처럼 표현을 해줍니다. 이 작업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원래 메인으로 빠져나오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형태보다 이 형태를 더 좋아합니다. 이 형태로 해야지만 도면을 전개했을 때 시커멓게 뭐 색깔이 칠해진다든가 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나사의 형태를 올바르게 도면적인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맥마스터에서 삽입한 거는 선택하고 델리트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사를 끼워야 될 때가 좀 많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반대쪽에도 4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립하느냐인데, 일단은 4군데를 모두 다 끼워주는 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2군데만 필요하다 해서 이제 일단 복사를 할게요. 자,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놓고요. 자, 위치는 현재 위치로 위치 캡처해서 현재 위치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자, 위치를 좀 옮겨줄게요. 확인.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한 개씩만 조립을 할 겁니다. 자, 접합 이용해서요. 자, 볼트 머리의 바닥, 나사가 있는 쪽, 요 바닥에 컨트롤 키 누르고 정중앙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트가 껴지는 카운터 보호. 저는 요 제일 위쪽, 정중앙 위쪽을 잡아줄게요. 정중앙 위쪽에 있는 이면에 정중앙을 잡아서 자, 이렇게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볼트는 조립하고 나면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동작은 강체로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조립을 해줘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반복 접합 해주고, 자, 화면을 돌려서, 자, 여기 볼트, 마찬가지 나사가 나 있는 쪽 바닥에 컨트롤 키 누르고 정중앙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돌려야겠죠. 반대쪽이니까. 화면을 돌려서 반대쪽 카운터 보호를 보시고, 카운터 보호의 머리가 안착되는 면,
자,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정중앙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강체로 확인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네 군데를 어떻게 하느냐? 패턴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립품에서도 패턴을 돌릴 수가 있어요. 원형 패턴이니까 작성, 그 다음에 패턴, 그 다음에 원형 패턴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자꾸 피처를 선택을 했는데 이때는 피처가 아닙니다. 이때는 얘는 별도의 구성 요소예요. 여기를 확장해 보시면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볼트, 그 다음에 반대쪽 볼트도 똑같이 원형이니까 모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축 선택해 준 다음에 원통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마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고정이 되죠. 자,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했을 때, 퓨전 360은 첫 번째는 접합 조건이 들어가서 고정이 돼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Z.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위치를 고정해 줘야 되는데 일일이 이제 저거를 접합 조건을 준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패턴으로 돌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미 패턴을 돌려가지고 위치가 맞으면 위치가 맞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자, 조립에 있는 강체 그룹입니다. 물론 현재 위치에서 접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하게 되면 일일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쪽은 현재 위치 접합을 해볼게요. 현재 위치에서 접합을 하면 자, 여기 있는 이 커버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볼트 선택하고 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확인 강체 한번 해주면 얘만 된 거예요. 얘 따로 다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조립에서 강체 그룹을 맺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하고 고정되어 있는 이 커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룹을 맺어주면 이제 얘네들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되고요. 반대쪽도 이제 반대쪽 커버하고 강체 그룹을 맺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거는 정확하게 접합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립을 확장하고 현재 위치의 접합이 아닌 강체 그룹으로 자, 여기 이 세 개의 볼트가 지금 요 커버하고 강체 그룹으로 맺어져 있다라고 해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완벽하게 접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립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거 저장하시고 다음 강좌에 다시 열어가지고 작업을 계속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